아, 네. 아,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정기적으로 제가 해야 할 그 시간이 아닌데 제가 그 이수인 사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월요일 날 시간을 조금 달라. 근데 이제 오늘 이지은 사장님 준비가 돼 있던 날이죠. 그죠? 눈빛 보니까 눈을 똑바로 못 뜨겠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우리가 꼭 좋은 얘기만 하는 건 또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을 또 알고 있어야 또 대응할 수 있고 이러니까 오늘은 그런 걸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오늘 교육 말미에 하는 것보다 먼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좀 원래 분위기가 윤단생 원래 분위기가 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제가 관역이 된 느낌이에요. 막 화살이 너무 날라와가지고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육 속에 혹시나 종교적 비하 발언이 들어가 있어도 각자의 신을 모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절대 제가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어떤 분이 살짝 이렇게 이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꼭 이 시간에 만나야만 하냐. 잠잘 때 만나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쨌든 우리 회사에 일을 하다가 투립이라는 회사로 많이 옮겨간 사업자들이 거기서 커피를 요청했고 아직 본품은 나오진 않았으나 커피가 나왔다고 이미지와 함께 계속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엔젝타가 2015년 후반에 이 시그니처 블렌드가 나올 때도 커피에 대한 기준이 대한민국에는 사실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농수산물에 관련된 거는 규정이 엄청 셌었는데 워낙 커피 원두가 자유롭게 수입이 되니까 커피 원두에 뭐가 들어가 있나 아니면 분말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도 지금 식약처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그니처 블렌드가 엔젝타에서 막 커피가 성공을 거두니까 지금은 우리보다 한 두세 단계 위에 있는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커피를 요청했어요. 미국에다가. 왜냐하면 메나테크의 본사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나테크 회사는 엔젝타보다 훨씬 이전에 글로벌 사이즈라든지 제품력 이런 게 인정받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사업을 펼칠 때 약사하고 의사가 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테크니컬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메나테크 사이트 옆에 가면은 각종 인증 받았던 거 이런 걸 따로 올려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면 의사 약사가 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요청 자료가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메나테크에 있는 그 회사에서 커피를 요청을 했는데 식약처에서 그런 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엔젝타도 그 커피베리라는 걸 현재 쓸 수 없고 커피베리 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우리 커피베리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커피베리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는 발음이 좀 어려워요. 퓨처 시티컬스라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고 커피베리 특허뿐만이 아니라 다량의 특허를 보유한 회사예요. 그리고 각종 차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메나테크는 그 회사에서 원두를 가져다 만든 커피를 마치 커피베리 커피라고 얘기해가지고 홍보를 했던 거예요. 그 식약처에서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커피베리 회사에서 만든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거기 커피 나왔을 때 먹어보고 했는데 좀 잔여물이 남고 그래서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사실 그 커피가 거의 메나테크가 사양됐어요. 메나테크는 엔젝타랑 왜 인연이 깊냐면 거기 있는 엠브로터스라는 제품이 우리 PXP하고 기전이 비슷해요. 그걸로도 거기가 매출이 엄청 오르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커피가 그렇게 출시가 되고 지금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 뒤로 커피를 출시한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스갯소리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리스타가 우리나라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를 누가 브랜딩했냐고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갸우뚱했잖아요. 맥심에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로 맥심의 그 블렌딩 맛이 거의 세계 탑이랍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맛만 놓고 보면은 1위, 2위 따지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는 커피가 워낙 짙게 먹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세계 유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성공을 못 거둔 나라예요. 되게 진하게 먹습니다. 혹시 베트남 여행 가셔가지고 스타벅스 매장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별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지금 트루비에서 커피벨이 과육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굳이 그거 얘기 안 해도 아마 식약처에서 제재가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나머지 성분이야 그들의 컨셉에 맞게 넣기 때문에 그거에 제가 뭐 논하긴 이유 어쨌든 좀 뭐라 그렇고 이유 어쨌든 같은 성분 가지고 논하니까. 그리고 완제품이 나오면 더더욱 잘 알 수 있어요. 뒤에 성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리엔 사장이 트로비에 갔을 때는 여기에 있는 커피가 여기를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커피를 만든다고 얘기했었는데 미국의 우리 제품 개발 담당자가 안 그래도 트루비의 담당자가 퓨처시티컬스에 찾아왔었다. 그거 성분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한국에만 계약을 맺은 건 엔젝트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줄 수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은 종신 계약이란 건 없죠. 엔젝트가 계약을 맺었는데 한국에서는 영원할 거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계약을 계속 연장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유 어쨌든 먼저 발을 디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커피에 대한 어떤 논란은 현재는 사실 의미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어도 정부 기관이 잘 알아서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김건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요것도 제가 또 이 발언했다고 또 저 새끼 또 민주당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제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독감 걸려가지고 아직 헤어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혼자인 걸 알고 암컷이 들어와서 떠나질 않아요. 좀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막 기침이 나고 그래가지고 혹시 교육 중에서 제가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 교육하다가 그거 생각나면 갑자기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그리고 제발 얼굴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각한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꼬시러 온 것도 아니고 오늘 교육은 제목이 네트워크 Y예요. 왜 우리는 네트워크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네트워크 속에 들어와 있지? 사실 저는 이수인 사장님, 제가 1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아, 네. 아니 이지은 사장님이 너무 오늘 아름답게 입고 오셨는데 저 옷 구겨지기 전까지 내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네. 과연 왜 이렇게 세계에 유례없는 제약을 두고 있고 욕하면서도 왜 대한민국은 자꾸 왜 네트워크를 하고 있지?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과연 내가 교육 다닐 때 이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의 생각이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거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50대 있다 보니까 정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보다 보면 대부분의 패널들이나 그 게스트들 아니면 그 사회자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영남 지방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영남이 자기 거야? 그거 어떻게 다 알아? 다 다른데.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네트워크에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90, 100이 불과 한 10년 전에는 요 숫자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우리의 일생이에요.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일생이 네트워크 비즈니스하고 왜 연관이 있느냐? 지금은 보험이나 다 목표 연령이 90세, 100세예요. 120세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부탁인데 어설프게 죽지 마. 살려놓는단 말이야. 그냥 안 보이게 가서 빨리 죽어 그냥. 괜히 나 죽을 거야 그러고 막 수면제 반알 먹고 힘들어 그러지 마.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프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데 대충 요 나이 때 힘들면 다 의술이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어졌던 이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목표 연령에. 예전엔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자는 거. 0에서 출발해요. 쭉 30살까지. 30살까지 뭐 하느냐? 대부분 부모 슬하에 있어요. 그리고 대학 가고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만약에 재수 안 하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저 다닐 땐 군대가 30개월이어가지고 이후에 어쨌든 3년을 군대에다가 썩는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 27, 8에 몇 개월 하셨다고요? 이런 18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국방부에 가가지고 돌려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겁나 짜증나요. 저도 사실 지금 저는 병장 마로봉 때 월급이 13,000 얼마였어요. 근데 지금 막 100만 원 그리고 그 배식 저보다 또 형님들이 몇 분 계시니까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 새끼 30개월 한 주제에 저 새끼가 저기 어디 저 새끼가 들이밀고 저게 근데 아무튼 0부터 30살까지 대부분 우리는 사회에 나올 준비를 근 30년을 준비합니다.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밥 먹을 때 가정교육부터 해가지고 학교 시절 왜 검정고시하고 일반 학교가 다르느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검정고시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의 점수만 따면은 그 자격을 취득하지만 학교는 수십 명의 애들과 어우러지면서 싸워도 보고 따도 당해보고 따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사고력을 갖춘 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검정고시 출신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보고 겪은 사람이 생각의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30살까지 거의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해요. 대부분. 그리고 이 안에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영향이 어디까지 받냐면 정치 영향까지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전라도고 경상도고 충청도고 강원도고 전혀 상관없는데 이미 내가 전라도부터 태어나는 순간 갑자기 경상도는 싫어. 이유를 몰라. 싫어. 마치 경상도와 전라도가 결혼하면 남북 결혼식 같아. 왜 그런지 몰라. 내가 경상도에서 태어나면은 또 전라도는 싫어. 이렇게. 왜? 부모님들이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밥자리에서 술자리에서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파고 들어가면 그럴만해요. 왜? 우리나라 지도 쭉 내려와갖고 전라 경상권 나누다 보면 각종 어떤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한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흩어져 살다 보면 사람이 강해지거나 그들끼리의 결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적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꼭 젊은 분 계실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거는 세습해도 되는데 정치나 사회를 바라보는 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으면 사람도 죽여줘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나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든데 그럼 조용히 밥에다 농약 타고 조용히 요구르트에다가 쥐약 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넘볼 수 없는 정이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만 남의 밥값을 내요. 술값을 내고.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년 동안 생활에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합니다. 그럼 보통 어때요? 30년 나올 사회 준비로 예전에는 70년까지 살아갈 생각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나와가지고 45세에서 50세 사이 정도 되면은 제 또래가 되면 제 친구들은 거의 명퇴합니다. 은퇴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냐면 내가 30년 정도 사회 준비를 해서 불과 15년, 20년 정도의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특히 남자들은 뭐랄까 임원이 올라간다? 이사급?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웬간히 줄이 타고 있지 않는 이상. 난 상무야. 그 친구들이 어디야 그러면 묻지 마. 그냥 상무인 것만 알아.
막 얘기해요 제가. 그럼 뭐 아니 떳떳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설명이 길어져야 되니까. 내가 막 이런 데 와서 교육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적법이 있고 불법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시점 되면은 대부분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이 결혼해야 되고 집도 얻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이런 과정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나와가지고 조금 그나마 돈을 퇴직금이나 뭐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치킨집, 호프집, 대부분 창업이. 그리고 최근에야 커피 전문점으로 많이 옮겨왔죠. 그러나 이 세 가지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안에서 오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네트워크로 유입이 됐던 거예요. 유입이. 그러니 왜 옛날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왜 나 나이가 많지? 있지? 그러니 이 시점에 들어왔던 분들의 어떤 패턴이 어땠겠어요?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직장도 잘하고 애들 다 건사했는데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뭘 좀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근데 남자들은 여기 60 다다르면은 대부분 경비, 뭐 수위, 하여튼 뭔가 계속 지키기만 해야 돼. 맨날 뭘 지켜. 쥐나 보고 고양이나 보고 맨날 그래. 그러니 짜증이 안 나냐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던 많이 하지 않던 돈에 대한 열망은 누구나 있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의 부모 세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여태 유입됐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빨리 내가 벌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자석료 사건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올곧게 퍼져나갔으면 괜찮았던 이 일이 급한 마음에 내가 어차피 살아봐야 얼마 더 살겠어. 그냥 누구 몇 명 속이고 다시 안 보면 그만이지. 내가 뒤돌아서 막걸리하고 두부김치만 있으면 되지. 저 새끼가 뭐가 중요해 저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팅돼 있던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많이 유입됐었기 때문에 그 연령대가 많았고 저때의 네트워크에서 원했던 금액이 150에서 200이었던 거예요. 150에서 200 정도만 벌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죠? 생일 때, 명절 때 애들이 그래도 2, 30분 줄 거니까 그거 하고 이제 해서 그 정도면 충분히 산다. 돈 많은 놈한테 붙어가지고 술 한잔 얻어먹고 150, 200 정도면 내가 또 뭔가 되지 않나 뭐 이런 그런 패턴이었어요. 근데 연령이 여기서 확 늘어났던 거예요. 연령이.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이 더 변해가죠. 예전에 평생 직장이다 들어가서 잘해야 된다 하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젊은이들은. 왜? 이유에 어쨌든 너무 집값이나 물가가 상승되니까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사야 된다라는 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원마 대가리 빠질 때까지 일해봐야 집 한 채 살까 말까예요. 거기 안에 결혼해야지 자식 키워. 내가 결혼함으로써 내가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결혼조차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젊은이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급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과도기적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1세대들, 여기 살아갔던 1세대들은 그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었어요.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고 예전 말 개천에서 욕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어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은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봐야 집 못 사요. 젊은이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된다. 아빠 보고 쭉 가. 계속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 말 들고 엄마 말 들고 열심히 살아가고 사회 딱 나왔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 여기서 시대는 변하고 있고 내가 번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워라벨. 나 이제 내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즐겨야지. 내가 일하고 나의 여가는 밸런스 맞춰서 나는 그냥 쉴 거야. 결혼 왜 해? 근데 결혼하는 순간 이 시자 들어간 것들은 씨암탉까지부터 다 싫어.
다 싫어. 그냥 시다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좀 부탁인데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며느리 들어오면 좀 잘해주세요. 진짜로. 며느리 들어오면.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 사상이 남아있어가지고 결혼하면 밥하고 청소는 너가 해야 되는 거야. 물론 변했지만 애 낳으면 키워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그런 뭐 본전 생각. 너 나 때는 어땠는지 아니? 너 운 좋은 줄 알아? 눈 깔어. 야, 나 때 진짜 다 사팔돼서 죽었다. 똑바로 못 쳐다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겠냐고. 거기 또 애는 왜 낳아? 더더욱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애가 간단해가지고 너 5달 나 5달 같이 임신했으면 때다가 남자 새끼 썩에다 넣어놨으면 돼. 근데 자기만 주장창 배 아파서 낳는데 모르지.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이게 열심히 그냥 내가 즐기면 그만이. 내가 인생 2번 살 것 같았으면은 지금 죽어버리고 그냥 이재용 딸로 태어나든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 이게 또 다단계랑 똑같아. 스폰서 한번 정해지면 못 바꿔. 미치는 거야 이게. 죽는 거지 이게 아주. 그러니 힘든 거야. 힘들어 죽겠어. 자, 그러니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자식들을 상대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적어도 계획은 있어? 어떤 계획이 한번 얘기해줘. 이렇게 있어. 그 계획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야 돼요. 너 엄마가 해봤는데 너 이 새끼야. 너 서울역 간다 너. 그러다가 맨날 노숙자 되고 너 다 그런다 너. 그러니까 이 제일 무서운 거는 그 공부 많이 한 애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적어도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그 애한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면에서 제가 지금 올해 제 딸이 이제 대학 입학하거든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짜를 안 꺼냈어요. 공부 얘기를. 완벽하게 쳐놀았어. 내 딸은. 대단해. 이렇게 놀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공부를 안 하더라고. 난 적어도 다신 돌아오겠지 했어. 끝까지 안 하더라고. 끝까지. 근데 다행히 친구들이 좀 공부하던 애들이랑 좀 어울려다 보니까 자기도 창피하니까 수시 넣어서 어딘 꼭 가야겠다 생각해. 다행히 수시 하나가 됐어. 근데 그것마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진짜로 내가. 내 딸 이름이 이하인데 이하는 지금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랬더니 아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오케이. 놀아 얘기해요 제가. 놀아도 노는 아는 그 안에서 다 또 배워요. 단 그건 지켜야 됩니다. 애가 감정을 컨트롤 못할 때는 그건 혼을 내야 돼요. 감정을 컨트롤 못할 때 망랑하고 이럴 때 그런 거 예의 이런 거는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나머지는 놀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내 사회생활을 정리할 이 시점부터 또다시 반세기를 살아가야 되니까 과연 그러면 내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되어 있나? 그러면서 설핏설핏 다단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굴 믿고? 옆에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그 회사가 어떤지, 괜찮았는지. 보통 젊은이들은 어딜 가서 먹는 집을 찾아가더라도 후기를 봐요. 이 후기가 돈을 받고 한 후기인지 아닌지. 그런 레퍼런스를 막 체크한단 말이에요. 실질 바이럴로 이게 제대로 이 사람의 어떤 내용이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가 어때요? 성공한다, 된다, 무조건 이거다, 저거다. 무조건 극점에 있는 완벽함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될 수도 있죠.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과정 얘기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그 과정 없이 바로 네트워크에 들어와 가지고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아니다 싶으면 제 이상하다 싶으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 속에서 내가 싫다고 해서 훅훅 변한다고 한들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리고 내 배우자 뜻대로 되든가요? 만약에 뜻대로 되거나 반품이 된다고 하면 다 반품했죠. 3개월까지도 안 가. 다 2주 안에 반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안 되는 상황을 같이 가야 하지?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되게 하려고 하고 안 되는 걸 어떻게 다르게 틀어서 길을 찾아가야 하는 그 과정 속을 분명히 우린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에 지쳐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 들어와가지고 폄하되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간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휙.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이렇게 나놓고 봐서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경력과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는 다 배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안에 들어와서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정해졌다고 해서 그게 주종 관계가 되고 이런 수직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존의 1세대들이 처음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켜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나의 어떤 기득과 지위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이제는. 예전에는 똑똑한 한 놈이 먹여 살렸어요. 똑똑한 한 놈이. 우리가 유럽 가고 오스트리아 가면 아직도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몇백 년 전에 죽은 놈이. 악보 몇 개 잘 그려가지고.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모차르트가 앉았던 데, 생가, 그 거리.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어떤 교육을 동일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끌고 갔죠. 스티브 잡스 같은 애들이.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컨텐츠가 세계를 움직일 때가 있어요. 변했죠. 왜? 유튜브나 이런 OTT가 어떤 사람의 어떤 특징이 나랑 맞으면 그걸 호응하고 좋아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앉아 계신 분들이 원하는 리더가 리더예요. 니즈가 많은 리더가 리더인 거예요. 필요해. 우리한테는 필요한 사람이야. 나 아니면 너희들은 다 죽어. 이런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블이 생기고 OTT가 생기면서 그런 현상들이 기존의 방송들을 싸그리 다 뭉개버렸죠. 너희는 우리가 만든 것만 봐. 이런 영상이었잖아요. 여태까지 KBS, MBC, SBS가 우리 만들어 놓은 거 본거 안에서만 판단해. 다른 생각하지 마. 그런데 어때요? 요즘은 개개인이 만든 컨텐츠가 좋으면 호응을 받는 겁니다. 엄청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건 골머리를 썩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왔는데 편안해요. 괜찮아요. 교육 들을 만하고 누군가 데려와가지고 그 안에서 들을 때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패밀리들, 우리의 파트너들 그런 문화 형성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여기 맨날 서가지고 어떻게 계속 똑똑한 얘기하고 잘난 체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지식을 막 얘기한다고 한들 여기가 학생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와닿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도 욕하면서 배운다고 내가 그런 어떤 권위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한 걸 갖고 있으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나를 봤을 때 상대방의 얼굴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표정을 짓는지. 딱 봤는데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의 네트워크는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 그런 문화를 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만 다 소중하고 다 존중받고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노후 준비 그리고 즐겁고 재밌게 가야 되는 상황이 있죠. 자, 우리는 첫 번째 같이 해야만 그나마 재미있습니다. 네트워크 말고.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자주 가는 술집에 죄송합니다. 술집밖에 안 가서. 그 주방장 앞에 닷지라고 일본 말이네. 앞에 프론트 데스크에서
앉아가지고 술을 먹으면 안주를 내주는 그런 술집들 있잖아요. 오마카세 말고 이렇게 내줘요. 근데 그 양반이 어느 날 막 롤렉스에다가 구찌 막. 근데 그 음식이 고춧가루도 있고 막 이런다면 튀면은 안 빠져요. 그런 불이. 그래서 내가 아 형님 이걸 이 비싸고 이런 걸 왜 이걸 하고 이래요? 그랬더니 야 내가 사실 이거 샀어. 사고 아끼고 장롱 속에 넣어놨다. 근데 그렇게 넣어놓고 보니까 어느 날 배줄 놈이 없는 거야. 나도 어딘가 자랑은 해야 되는데 뭐 보여줄 놈이 있어야 내가 이걸 그냥 집에 있는 전자시계만도 못해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자기가 그걸 장착하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세 떨려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걸 좀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특별한 날만 입고 찼더니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낀다는 거예요 시계를. 그래서 내가 와서 너처럼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100번 대답해도 즐겁다는 거야 자기는. 왜? 내 시계 봤다는 거 아니야. 내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자기는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든 먹든 술을 먹든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있고 재밌어야 재밌어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피할 수 있어요. 바로. 근데 여행 갔어. 꼴보기 싫어 딱 들어왔어. 전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 이런 지기랄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 우리가 노후에서 흔히들 뭐 유튜브나 영상 보면 뭐예요? 혼자 있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다 그러지. 우리가 노후 준비에는 누구랑 같이 있느냐도 세팅을 해 넣어야 돼요. 이 말을 해서 다단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누구랑 같이 얘기를 나눌 것이냐, 친구인지 뭔지 그런 애들이 있나? 왜냐면 이 나이 넘어가서는 필요합니다. 그게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섹터를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 항상 베풀 수도 없고 항상 얻어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경제활동도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자본이 많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욕하면서 네트워크로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장은 계속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순반응이 정화가 되고 있죠. 예전 같은 아주 나쁜 사람들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하에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현재 이런 그리고 더더욱이 AI의 발달로 인해서 나이 먹어서 해야 할 일은 점점점 줄어드는 패턴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시장이 글로벌적으로는 괜찮은 거야? 지향해야 될지 지양해야 될지는 중요하죠. 내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고 몇 년 해야 되는데 이게 트렌드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면 위험한 건데 그래도 세계 직판 시장은 계속 우상향으로 커나가고 있어요. 사실 커나가고 있고 한국이 지금 작년 2위예요. 제가 네트워크 처음 들어왔을 때 7, 8위에 있던 게 이렇게 한국이. 자 그럼 이것도 뭘 반증하느냐? 한국인이 그만큼 성공에 대한 열망이 높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돈이면 됐지 뭐. 돈이면 다 아냐? 누나 이거 드리고 갈 테니까 모가지 꺾어줘.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는 만에 하나 지금 중국이 합법적으로 풀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합법화 된다? 바로 1위입니다. 저개발 국가에서의 성공 열망은 훨씬 더 높아요. 그럼 선진국들은 성공 열망이 없냐? 있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어떤 생각? 내가 성공하고 마음의 여유로움을 이어쨌든 용을 써도 금전적으로 많이 가져가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적으로 다른 패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이 정도면 됐고 내 가족과 즐기고 여행 한번 가면 됐고 이런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생활 환경이 그렇습니다.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다 달리 입어야 되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 입었다. 내가 저거 또 똥 입었네. 똥. 알았어. 비교 속에 늘상 살아가야 되고, 어머, 내가 보기엔 그렇게 서로 안 생겼는데도 만나면 어머 이뻐졌어요. 그럼 쟤네 둘은 집에 거울이 있나 없나 막 그런데 막. 야, 너 내가 보니까 너 살 빠진 것 같아. 그러면 둘 다 뒤룩뒤룩 쪄가지고 계속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대화가 비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늘상 비교 안에 사니까 누구는 어땠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허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위에 설정을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적절하게 목표의식을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일정 부분 갈 수 있을 만큼만 딱 세팅해 놓고 가면 거긴 행복해요. 그리고 도달했을 때 그 다음을 그래서 다단계 아니에요. 근데 왜 오자마자 저 꼭대기를 먼저 가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업계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한국 시장 굉장히 괜찮다. 젊은이들이 유입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먼저 파악이 됐었고. 그리고 엔젝타가 12죠. 이게 15년부터 우리가 걸어왔던 순위예요. 순위인데 지금 트루비로 가고 포스트 코리아 간 사람들이 엔젝타 곧 망할 거다. 어쩌다 이렇게 막 이런. 왜 놀라셨어요? 이제 가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는 127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빌보드 100을 듣고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100위 안에만 들어가면 끝난다. 왜냐하면 빌보드 100위 안에 들어가는 노래를 갖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위 안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오고 보니 지금 당연히 매출이 조금 떨어질 수 있죠. 이후에 어쨌든 사업자가 이탈된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 이전에 매출이 훨씬 더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땐 불행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땐 똑같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유혜림 사장님, 이윤주 사장님과 같은 그 사업자들과 함께 지금처럼 똑같이 규모는 작았지만 똑같은 송년회와 여행과 원데이와 인정식을 똑같이 해왔어요. 그 안에서 즐거웠고 브론즈, 실버 나오는 날 난리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플래티님, 이윤주 사장님 처음 갔을 때 저도 울었어요. 저도. 이게 달성될 수 있는 직급이었구나. 이건 지금 지천에 깔려가지고 이렇게 좀 홀대 받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땐 그랬어요. 시니어 하나 나오면 난리 났었어요. 시니어 디렉터 한 명만 나와도.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이 커지고 성공자가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좋죠.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자가 있었어도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경제는 심리가 선행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내가 실질적으로 돈이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마음이 먼저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심리 경제가 실물 경제를 앞선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 내가 마음이 그렇게 딱 닫혀지니까. 저쪽에서 망한 데다 안전 데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갑자기 딱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왜 드는지 아세요? 그런 생각이.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내 자식한테 네 자식 어떻게 될 거야? 그럼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내 아들을 알아? 주댕이를 10십자로 그냥. 그건 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네가 뭘 안다고. 똑같은 거예요. 사업도. 더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망한대? 너가 뭘 아냐? 네가 우리 팀을 알아? 넌 여기서 뭘 해봤니? 굉장히 그건 위험한 거.
그러니까 심리가 먼저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내가 기준이 없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엔젝타를 왜 하는지, 어떤 이유인지 그걸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나중에 트로이만 공격하겠어요? 또 생길 거라고요. 엔젝타에서 이런 이탈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이탈,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신환균, 신홍대 같은 CC에 계신 2명의 리더분이 있었어요. 그분들 떠나시면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엔젝타 없어질 거야라고 말도 안 하고 맨 처음에는 김병철하고 고도영하고 사귀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고도영하고 러소라고 사귀었다더라.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어요. 물론 저는 기분 나빴죠. 나를 어떻게 보고 고도영하고 사귄다 그러는 거야. 내가 어때서? 이제 그랬다 이거야. 이게 어쨌든. 근데 봐보세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저는 진짜 콧방구도 안 껴. 신경도 안 써. 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과정이 처음이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엔젝타를 왜 시작했지? 내가 어디에 여기에 꽂혔지? 무슨 마음이었지? 설사 여기가 불법이고 뭐 한다고 한들 내가 기준이 있으면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제품이 나오건 어떤 누가 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앞으로 네트워크의 싸움은 보상 플랜과 제품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 유스킨, 아메이, 허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떼돈이 돼가지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당장 막 몇 억씩 벌고 몇 천이 벌어져가지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제품 자랑? 서로 얘기하다 보면 입만 아프지. 처먹고 관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어요 그냥. 다 똑같아. 내가 돈 크게 벌지 않는 이상 보상 플랜도 의미 없는 거. 근데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스폰서가 있어. 너희들이 모시는 스폰서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이 안에서 싸움인 거예요. 이 사람, 인격. 그래서 인격이 넓혀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아메이에 있는 김울들 한 분,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선구자죠. 그분이라고 안티가 없었겠어요? 그분이라고? 어떻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도 반이 싫어하는데. 그죠? 나라의 대통령도 반이 싫어하는데 대통령이 되는데 없어요. 그런 건. 그럼 그분은 어떻게 버텨왔겠어요? 그 과정을. 인격으로 받아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 욕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수익 일정 부분을 끊임없이 기부하고 욕을 하든 말든 인사하고 그렇게 버텨온 거예요. 그런 심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트워크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스폰서를 받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격을 갖고 있어.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거나 느꼈으면 바꿔야 돼요. 적어도 바뀐 척이라도 해야 돼요. 왜? 여긴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위에 계신 리더분들 말고 갓 들어온 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아니 쥐들이야 다 벌었으니까 난 이제 시작이고 지랄들이요. 난 죽겠어 아주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해서 올라간 건 생각하지 않고 현 상태만 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위에 있는 예전에 이 1세대들이 내가 힘들었고 고생했던 걸 계속 세뇌를 시켜야지만 나를 함부로 하지 않겠구나. 그런 저급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지금 이 팀이에요. 팀. 이 팀. 왜? 엔젝타 성장 안에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대전에서 처음 분리되시고 얘기하셨을 때 40% 이상을 담당해 오던 팀이에요. 그걸 또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파장은 있을 수 있죠. 그 안에 분명히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세적으로 끊임없이 같이 오고 같이 한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독립하면 잘 되고 무조건 잘 되고 어떤 때 무조건 망하고 내 곁을 떠나면 무조건 망해. 그런 저주를 왜 퍼붓는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90%가 다 망합니다.
데이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봐야 망하니까. 너희들 내 품에서. 근데 이게 내 품을 떠나서 망한 게 아니라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도 쟤 싫어서 나왔잖아. 나도 너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러면 내가 이걸 분리하기 위한 마음을 내가 이게 힘들어서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믿어야 돼요? 리더들의 행동을 보고 믿어야죠. 이분들이 나랑 같이 해왔구나. 했나? 거기에 대한 어떤 선의가 있었나? 어떻게 믿음을 줄 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 믿어지는 거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나 좀 믿어줘. 그러고 믿어져요? 미안해요. 표정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믿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 보이는 얼굴이에요. 결국은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사람한테 인격 이상을 요구할 게 아니라 과연 나의 스폰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열심히 뛰었나? 같이 했나? 그러면 그게 게임이 끝인 거예요. 뭐 하나. 내가 가서 난 너희들을 위해서 저기 하늘에서 내려온 옥황상제야. 나만 믿으면 다 성공해. 그런 사업이면 누구든지 하죠. 그죠? 뭐 하나. 와서 막 떠들고 난 고기하고 막 비싼 거 입고 와가지고 막 그게 다예요? 우리가 정우성을 좋아할 수 있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정우성이 인격이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근거리 있는 상황 알 수 없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각자 같이 일하는 산하의 모든 분들에 대한 리더예요. 내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게 우리 업계의 꽃인 거예요. 꽃. 네가 말하라. 내 말 들어. 가만 보니까 너는 귀가 못생겨서 성공을 못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들어. 귀가 못생겼나? 좀 찢어야 되나? 이래요 또. 요즘의 영향력은 그런 게 영향력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나. 글로벌적으로 한국적으로 그래 내가 만에 하나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네트워크도 해볼 만하구나. 근데 그 안에 엔젝타라면 오케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엔젝타다. 최고야. 사실 문화라는 게 희한합니다. 한번 이렇게 어떤 성향을 갖추고 생태계를 갖추면 그 외적인 사람이 잘 발붙이기가 힘들어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 이수인 사장님 산하의 이 생태계는 갖춰졌어요. 약간의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된 거예요. 유기체가 된 거예요. 이 조직은. 누가 막 건드려진다고 건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심리를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 그렇게 흘러가겠죠.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누가 와서 내 자식을 욕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가 뭔데? 날 알아? 보니까.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그런 씹을 갖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기네들 상황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선택적인 컨택은 그건 컨택이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요소를 찾아가자는 것 뿐인 거지. 평소를 봐보세요.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내 배우자랑 오래 지내왔지만 막상 예를 들어서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의 반 이면에 그와 같이 살아온 세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다 떠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찾아와가지고 너 성공시켜줄게. 손잡 성공이요? 그렇게 성공될 거라면은 리엔 김남규는 벌써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함부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떤 제품 나와가지고 성공한다? 제품만 잘 만들면 다 성공해야죠. 제품만 좋으면 성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 플랜 좋으면 성공한다? 제일 좋은 보상 플랜 만들어 놓으면 성공해야죠. 근데 왜 성공이 안 돼요? 제가 예전 교육 속에서 전 세계,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보상 플랜 투표를 했는데 이름 모를 회사들이 다 1, 2, 3등을 하고
아메 유스킨 애들은 100위 밖으로 밀려 있어요. 근데 왜 매출은 1등 하냐? 진정 네트워크는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믿음이 생기고 같이 하는 건 제품 보상 필요하지만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준을 잡고 내가 힘을 가져야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의 영역에 침범하는 건 가만둬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가면 질문을 하든 길 안내하면 엄청 나이스해요. 걔네들은 잘 알려줍니다. 근데 자기 프라이버시한 영역에 들어오면 걔네는 총을 쏴도 정당방위예요. 자기 주차장에다 차 대놓거나 침입하면 뒷뜰에 들어오면 총 쏴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구축한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사장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이 노력을 쏟고 돈을 쏟고 시간을 쏟았는데 내 영역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가만둬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제가 이 말 했다고 죽이지 마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060개 정도의 회사가 한국에서 오픈했었습니다. 1060개. 네트워크 기간 안에. 어마어마하죠. 1060개. 지금 인가로 남아있는 회사가 111개 남아있어요. 생존 확률이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060개를 오픈하는 오너와 거기에 있는 리더들은 망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고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왜 무너졌겠어요? 왜? 기본 베이스로 인격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아까 라이프스타일 얘기했던 이 연령층들이 단순하게 돈만 보고 끌어당겼던 거예요. 오래 갈 수 없어요. 왜? 돈이 안 되면 딴 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규 회사 오픈하면 가서 또 줄 서고 선점해라,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우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선점하라? 그 말은 그 새로운 회사 오픈하면 계속 메뚜기처럼 옮겨가란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점해야 되는데 그걸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리더가 선점해야지. 그럼 선점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물어봤더니 25만 명. 그게 선점이에요? 지금 200만 원에 들어온 건 선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점에서 성공한다고 하면 네트워크 하지 말아야죠. 이건 내가 열심히 하고 팀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나중에 들어오든 먼저 들어오든 그게 구축이 되면 성공이 돼야 되는 게 이 사업이죠. 기득권이 될 수 있다. 선점하라. 거기에 현혹된다라는 거 결코 맞지 않습니다. 결코.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되고 독립된 팀들이 소통이 안 되고 연쇄 반응 때문에 무너진 걸 그렇게 해석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계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인격을.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엔젝타를 왜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갖고 가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영역을 침범할 땐 가차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10%의 생존 확률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들어와? 왜 들어와? 저도 궁금하죠. 왜 들어와? 10%밖에 성공 확률이 안 되는데. 빰빰. 그 시는 잠잘 때 만나십시오. 근데 일반 업계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아요. 어떤 기준 하에 지식, 나의 인프라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네트워크가 조금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랑 알고 지냈던 일반인인데 평범했는데 진짜 됐네. 적어도 내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특수한 조직에 들어가서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계속 어떤 성과를 이뤄가지고 가는 성공은 사실 한계가 있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힘들고 그런 성공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업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우상향 되고 있고 서양 사람은 아니고 한국 시장도 나쁘지 않고 엔젝타 이런 정도. 더더욱이 내가 여기 있는 팀 좋아. 자, 그러면 내가 전혀 고민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요소는 이미 철저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수치가 말해주는데 난 로얄이 아니어가지고 못하겠어요. 로얄이 100명, 1000명 나오는 그날까지 가보자 뛰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마음 가져야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구나. 내 마음만 정하면 되는 거였구나. 내가 자꾸 저기서 이거 비교하고 저거 비교하고 저거 내가 왜 거기에 흔들렸지? 그러면 엔젝타 밑에 있는 이 수많은 기업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고민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고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엔젝타를 한 사람만 엔젝타를 아는 거지. 거기 뉴스킨 가가지고 엔젝타 아세요? 그러면 그건 어디에 붙어 있는 회사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곁을 떠난 인간들이 계속 떠들어오는 걸 가지고 자꾸 그걸 우리 우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전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내가 어떤 팀을 떠날 때 제가 너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엄청난 수익을 받고 있는 리더인데 회사가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해서 잘라냈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불합리함을 밖으로 따돌아다니면서 욕하는 게 답은 아니죠. 회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회사를 신고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놔두고 시청을 놔두고 공정을 놔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 한다. 무조건 따라간다.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나 내가 어디 가서 사장님들이 하선 파트너를 데리고 교육할 때 날 믿어라. 날 따라라. 내가 성공시켜 줄게. 이런 말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공이 바로 보여지는 게 보여져요. 시간을 갖고 나랑 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있어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린 믿는 순간 어때요? 그깟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깟 돈. 여기서 사실 오늘 내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오늘 인천 가서 쌀 반마디 받아가지고 저녁에 밥해서 김장김치에 먹어야겠다고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내가 이만큼 벌으려고 왔는데 이만큼 안 벌려가지고 승질 날 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가느냐, 그걸 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있고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더 이상 뭐에 흔들리지도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 다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이. 그리고 좋은 호텔, 좋은 차.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어떤 척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항상 지방 다니면서 아니면 서울에서 교육할 때 말씀드려요. 봤을 때 이렇게 미소 짓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다. 누구한테? 한 두 사람 정도한테만. 그 두 사람은 각자 또 다른 두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스폰서 괜찮아. 지식은 좀 떨어지는데 괜찮아. 저게 욕이야, 칭찬이야. 이러지 말고. 괜찮다는 건 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계보는 아래만 보게끔 해놓은 거예요. 내가 내 아랫분들만 잘 봐야 돼요. 잘. 그 아랫분들이 또 아랫분들 잘 보고. 근데 위에 계보 보이지도 않는데 위를 올려다 쳐다보면서 저것이 어떻게 되고 이러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계보상 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추운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았죠. 진짜입니다. 나 이렇게 많이 오실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작은 행동이 아닌 이 엄청난 이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명분 없이 기준 없이 움직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오래니까 가자. 아이씨. 추운데 부르고 지랄이야. 아이씨. 아니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추워도 뭐가 어떻게 돼도 나는 어떤 그런 그리고 내가 여기 모여가지고 조금이나마 식었던 열정이라든지 어떤 떨어졌던 십을 다시 끌어올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리고 그걸 다시 충전해가지고 내려가서 뿌려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나조차가 힘이 없는데 되겠어요? 전혀 그런 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한 15년 동안 이 업계에 일하면서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상황들 그리고 왜 조직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성공하는 조직은 무엇을 갖고 있는 건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결코. 정말입니다. 내가 조금 기분 좋은 사람만 되면 돼요. 때로는 과정 속에서 말이 엇나가고 그런 부분 시간 낼 때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인 겁니다. 미안하단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한 것 같아. 얼굴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오버한 게 있어? 뭐가 있어? 물어봐 보세요. 얘기해봐야 넌 안 바뀔 거잖아. 그러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서운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부분은 내가 고칠게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같이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저는 임영웅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티켓 문화하고 팬 문화를 바꿔놨어요. 임영웅이. 예전에는 조금 잘 나가고 그러면 지인들한테 표도 주고 뭐도 하고 그러잖아요. 임영웅은 임영웅 소속사에서 임영웅 엄마도 티켓팅을 해야 들어와요. 그건 임영웅이 의지인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공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뭔가 구리거나 베네핏이 없구나. 나 또한 정당하게 티켓팅해서 들어온 거구나. 그럼 그 티켓이 소중할 거고 공연이 소중할 거고 임영웅의 노래가 훨씬 더 감미로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다. 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조금 어긋나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항상 열려 계셔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모두가 로얄이 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또 후반 일정이 있어서 바로 가야 되니까 얘기만 하고 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네, 원래 회사에 우리 상무님은 저희와 같은 IBO가 아닙니다. 네, 우리 본사에서 오신 우리 상무님이신데 원래 회사 얘기나 이런 얘기들은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들으셨죠? 결론 믿고 함께하면 된다. 누구만 잘하면 된다? 네,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해주셨는데 조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파트너들에게 지식은 없는데 네, 지식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근데 저한테 네, 맞아요. 지혜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상무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지혜롭게 잘 저희가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사장님들하고의 이 관계 형성을 잘해서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성공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모르겠지만 함께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에너지를 좀 같이 나누면 다 같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님 가셨어요. 예, 그래도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큰 박수 딱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2부 강의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2부 강의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2부 강의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예, 이 좋은 회사, 그렇죠? 제품에 대한 역사는 20년 됐어요. 네, 제품 믿고 드시면 되고 이 좋은 회사에서 결국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조금은 터득하고 알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좀 쉬워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분인데요. 아이고야, 오늘은 쌍콤발랄하게, 그쵸? 네, 쌍콤발랄하게, 의상도 그렇게 쌍콤발랄하게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예, 우리 지금 강의를 하실 분은요, 제가 특별한 어떤 주제나 뭘 해봐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마음대로 해봐,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참 그때그때 맞게 어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는지 진짜 그냥 믿고 맡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별명 있죠? 국민 며느리. 네, 엔젝타의 최고 연예인. 네, 우리 이지은 사장님 모실게요. 네, 우리 사랑 가득한 이준희 스포서님 사랑도 넘치시라고 뿅 선물입니다. 네. 사진 찍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와, 저 지난번에 한 번 하고 나니까 거의 이지은의 토크쇼 느낌이라 너무 좋은데요? 잘 계신 거 맞으시죠?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어떠세요? 감기 안 걸리셨어요? 와, 그래요? 너무 추워진 날씨에 반대되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은 늘 어때야 돼요? 따뜻하시라고 봄을 표현하는 옷을 옷장에서 꺼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예쁠 때 많이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1부 강의도 잘 재밌게 들으셨어요? 좀 싱숭생숭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니세요? 저는 처음에 만약에 이 자리에 오늘 온 거였으면 오늘 제 강의가 더 도움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용기 내서 왔는데 혹시 나 오늘 여기 처음 왔어 하시는 분 계세요? 와, 이렇게 많이 계셔요? 와, 한번 번쩍 들어보시겠어요? 사인은 다 하셨어요? 사인 다 하셨어요? 사인 안 하고 이 자리에 처음 계신 분도 계세요? 어디요? 우리 남자 사장님, 와, 환영합니다. 어디? 우리 사장님도 와, 사인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맛도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야, 선물도 드려야죠. 네, 우리 남자 사장님 다이어트 커피도 돼 있네요.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설명이 아니라 사업 설명은 저희가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목요일에 사장님들이 또 한번 멋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저는 어떤 걸 오늘 이야기 드릴 거냐면 저도 엔젝타를 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엔젝타 와서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나니까 집안 가정사에서도 같이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우리는 늘 나 아니면 너, 우리로 살죠. 나 아니면 너 아니면 우리 이렇게 사시죠. 이 사업은 어때요? 나 혼자 잘하면 잘하실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럴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요? 나 혼자 잘하는 거. 영업? 영업도 나 혼자 잘하면 돼요? 요즘은 사람 써가지고 다 리뷰 남기고 이런 거 해야지 잘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영업할 때도 내 가게 차릴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하려면 또 그런 업자들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나 혼자 잘하는 일이 뭘까요? 없어요. 화장실 가는 거. 그건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그쵸? 모든 일이 나랑 너랑 우리가 다 같이 잘해야 되는 일인데 생각보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그렇고 다른 일에서도 그렇고 집안 가정사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데잖아요. 네, 그쵸? 내가 내 입장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행는 행동이나 말을 더 많이 듣고 그걸 지적하기 바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AI예요.
네트워크 잘하는 이 나눠 우리 3박자 잘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 인공지능이 왔어요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제3자의 입장으로 A도 말해줄 수 있고 B도 말해줄 수 있고 우리도 말해줄 수 있구나. 그럼 AI가 말하는 거에 나도 있고 내 파트너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내 스폰서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일 좋은 반응은 뭐냐면요. 회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ABC였을 땐 어땠지? 내가 내 고객을 내 스폰서한테 연결했을 때 어땠지? 그때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는 난 어땠지? 내가 고객일 때 어떤 마음 때문에 사인했지? 그걸 회상하신다면 강의가 아주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ABC 강의를 한번 해볼 건데 사장님들의 참여도 중요한데 준비되셨어요? 네. 진짜요? 네. 좋습니다. 아직 주머니에 저의 사랑이 가득 담긴 커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ABC를 하기 전에 지금 저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강단에 서 있죠? 그리고 사장님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쵸? 그러면 또 여기에 저는 저 카메라도 있어요. 우리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관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면 저의 액션, 말투, 예쁜 옷차림, 미소도 필요하지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기본적인 거죠. 딱 봤을 때 이 고객이 전문가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리 선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미팅을 연결하시는 장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장소가 많이 바뀌어요. 나 고정된 어느 곳에서만 미팅을 해라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 선정을 먼저 한 다음에 ABC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리 선정의 가장 기본이자 그냥 원리 원칙입니다. 스폰서 옆에 누가 앉는 게 좋을까요? 아닌 게 좋을까요? 이건 예전에 정답이 없지만 저는 그냥 제가 정답으로 드릴게요. 우리 보통 3명이서 미팅하잖아요. 스폰서 한 5명 데리고 가서 한 사람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고객이 있고 이 고객을 모셔온 B라는 나의 파트너가 있고 나 이걸 설명할 스폰서가 있다면 지금의 위치처럼 스폰서에게 두 사람의 시선이 모두 눈동자가 4개가 집중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유인 즉 군중심리라고 하죠. 누군가 같이 듣는 느낌을 들었을 때 고객으로 하여금 마음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효과는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나 하나만 봐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뭘 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B가 막 가만히 병풍처럼 서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B 역할 잘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시선에 방해되는 위치가 없도록 고객이 오로지 스폰서를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희도 지사가 이렇게 하얗게 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죠. 강사 외에 딱 PPT 하나만 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위치는 고객과 고객을 연결한 소개자가 같이 앉고 스폰서를 바라보게 앉는데 단 문을 등지고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양선우 사장님이 계신 요 뒤쪽 분들 있죠. 뒤에 사장님들은 요 앞에 계신 분들보다 집중도가 사실은 떨어져요. 그래서 잘 보시면 조금 아쉽게 늦게 오신 분들이나 리더분들이 뒤에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자리도 옮겨야 되고 누구 자리 새로 받으려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생각보다 시선이 많이 뺏깁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저 몇 번 왔다 갔다 할 때 제 예쁜 옷 때문에 시선 사로잡혔다 아니다. 잡히셨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저 지금 나와서 처음 보셨죠? 그런 것처럼 시선이 분산될 수 있고 문으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카페의 위치일 때는 가장 먼저 어디를 선점한다? 벽을 바라보는 구석지를 선택한다. 근데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그럼요. 사전답사까지? 좋은데요? 사전답사까지? 미리 가셔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이 지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초대하셔서 나의 소중한 사람을 앉혀놓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동할 때까지 듣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렇게 앞에 앉게 하시려면 이분을 초대하신 분들은 이미 일찍 오셨겠죠? 맨 앞자리에 앉으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어쩌면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건데 생각보다 잊으면서 넘어가요. 생각보다 앉다 보면 특히 어떨 때요? 시간에 쫓길 때 그냥 막 앉아요.
그냥 막 앉다가 어떤 느낌 드세요? 아, 이게 자리 좀 잘못 앉았네. 생각하실 때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계기로 조금 더 미리 가서 그런 자리를 잡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장 효율을 높이는 기본 베이스를 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LBC의 법칙이라는 건 조금 자세히 말해서 뭐냐면요.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호일러의 법칙을 검색해 보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영 연구진 교수까지 가신 분의 교수 이름이 호일러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인데 그분은 이 호일러 나의 법칙을 이 ABC의 법칙을 어디서 영감을 얻어와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에게 호일러의 법칙, ABC의 법칙이라고 알려졌을까요? 모르시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사업을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기술을 진출하고 싶은데 우리 솔직히 어때요? 모든 각 나라가 가진 이미지들이 선진국 하면 딱 떠오르시죠? 그쵸? 한국 하면 이미지 딱 떠오르죠? 분쟁 국가. 그쵸?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나누면서 그러면서 또 아시아 하면 어때요? 차이나, 재팬, 코리안 막 나누시죠? 그런 것처럼 본인들의 나라의 인식을 깨고 세계 경제로 나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거의 세계적인 이런 시스템에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뭐를요? 전문가를 고용해요. 일본인이. 전문가를 고용해서 본인들의 나라를 대표한 무언가 기술력이든 재능이들을 세계 CEO들이나 경제를 쥐고하시는 분들에게 PPT를 합니다. 그걸 본 호일러의 교수가 와 이렇게 하니까 일대 다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고객들에게 전문가의 입장으로 전달을 하니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는구나. 객관성을 가지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연구 자료로 써내려간 게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사장님들, 지인분들은 이미 사장님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언어, 말투 혹은 그 사람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배 아파하는 거랑 가식으로 웃는 거랑 이런 모습을 다 본 지인분들이 꽤 많으시죠. 근데 이 일을 전달할 때는 가장 좋은 제품이고 가장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서 누구에게 전달을 먼저 하세요? 가까운 분들에게. 특히 어떤 사람? 어제 만난 걔한테, 엊그제 만난 걔한테. 그쵸? 오랜만에 청첩장 주는 사람 말고요. 어제 만난 그 친구한테, 엊그제 만난 그 친구한테 사실 내가 이걸 시작하게 됐어 라고 하면서 전하시죠. 그랬더니 그 지인이 뭐라 그래요? 너도 해? 너도 해? 라고 하면서 들으려고 하나요? 안 들으려고 하나요? 그게 제일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 전달만 제대로 되고 얘가 제대로 내 설명만 들어봐주고 내가 하는 일을 알아봐 준다고만 하면 용기 좀 나지 않으세요? 가능성이 지금 가지고 계신 마음의 답답함보다는 확 열리지 않으실까요? 이 방법만 제대로 아신다면 저는 명단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BC의 줄임말이에요. 첫 번째 A는요, 어드바이저, 즉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전문가는 이 네트워크에서 누구를 뜻하나요? 스폰서를 뜻하겠죠. 그리고 B는 브릿지라고 해서 다리 역할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전문가와 저기에 있는 나의 고객을 강 건너 헤엄쳐 올 순 없으니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는 B라고 합니다. 즉 소개자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컨슈머. 뭘까요? 고객. 고객은 뭐만 준비하면 될까요? 돈만 준비하면 되죠. 열린 마음으로 오는 고객은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오는 고객은 단번에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한 100만 원 쓸 수 있는데 거기서 뭐 사면 돼? 라고 말하죠. 즉 옷가게 한번 구경하러 들어왔어요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니트가 필요해요. 빨간 색깔. 이런 분들은 마음이 열려있는 고객이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있으신가요? 에이,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안 열려있는걸요. 그쵸? 그럼 고객은 준비할 게 그다지 없다. 그러면 저는 ABC의 역할 중에 B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사장님들은 여기서 스폰서이자 파트너입니다. 즉 오늘은 내가 내 파트너를 내 고객을 스폰서에게 연결할 수 있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사인한 파트너가 누군가를 데려와서 나보고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죠. ABC 법칙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아까 오늘 처음 오셨다 하신 분들 말고요.
나는 지금 내 밑에 120점 그 누구 한 명도 가입이 안 되어져 있어. 라는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실걸요? 놀랍게도 없으셔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이미 스폰서님이십니다. 근데 특히나 여기서 나는 시니어 이상 혹은 시니어는 못 모르고 갔어. 한 브론즈를 도전해 보려고 하고 브론즈 이상의 직급자야. 근데 나의 파트너가 붙이는 미팅을 내 위에 스폰서에게 내가 시간이 되는데도 연결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A의 역할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18년도 8월 달에 사인을 했고요. 제품 먹으려고 사인했습니다. 네트워크에 관심도 없고요. 제품 먹으려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뭣도 모르고 시니어를 갔습니다. 저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유진 스폰서님께서 제가 그때 요가 강사 시절이었거든요. 이유진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지은 사장님 우리 시니어를 한번 가봐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이전에 이분은 본사도 오라고 그러고 여기 인천지사도 오라고 그러고 뭐 오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았어요. 같이 가자는 데가. 그때 이분이 시니어도 가재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거기가 어디예요? 너무 유명하죠? 그렇게 뭣도 모르고 시니어를 갔고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브론즈를 갔습니다. 전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ABC 강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뭐냐면요. 멋 모르고 시니어 갈 때 그 저의 직대들 파트너들의 후원 미팅을 요가하는 시간 모든 외적으로 남는 짜투리 시간에 후원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시니어를 갈 동안 저의 스폰서님이 PPT를 켜고 사인을 받으려고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다 비슷한 거예요. 커피베리빈에 대한 설명이 비슷하고 회사에 대한 설명이 4번을 들어도 4번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PPT를 인쇄했습니다. 여기 지사에 와서. 그리고 그 파일철에 꽂고 다니면서 그대로 읊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랬더니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무려 10개 가까이가. 그러면서 저는 브론즈 갈 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스폰서님한테 후원 미팅 붙인 기억이 없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A 역할은 다 하실 수 있다 없다? 제가 잘했다 못했다? 잘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크랜베리를 뭐라고 떠들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A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스폰서입니다. 여기서 제가 2가지의 사례를 할 건데요. 초대해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즉석으로. 한 분은 서유루 사장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분은 우리 예쁜 옷을 입으신 조은영 사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리더분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ABC가 된 거예요. 이런 롤플레이를 통해서 일로 가운데로 나오셔도 됩니다. 네. 직접 시뮬레이션을 보셔야 생각이 나시고 와닿으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누가 A 해보실래요? 자, 우리 서유루 사장님께서 대처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어떤 A를 하시는 거냐면요. 정말 못 써먹겠는 A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 스폰서다 데려다 놓고는 절대 못 써먹겠네. 이런 스폰서의 역할 하실 수 있으세요?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나쁜 스폰서. 그렇죠. 별로인 스폰서. 네, 해보시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진짜죠? 네, 그럼 들어올 때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들어올 때부터. 마이크가 혹시 한 개 더 있으면. 네. 그리고 이분은 B예요. B. 그리고 제가 C를 할 건데 편하게 하세요. 이번에 B 역할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죠. 고객이니까. 네, 가시면 돼요. 뭐든 해보십시오. 들어오면 됩니까? 들어갈게요. 아, 픽 예. 열고 들어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폰서님. 아이고 시간을 그냥 빨리빨리 안 다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내가 바빠가지고 미팅이 1-2개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스폰서님. 네. 네. 그럼 일단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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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희 스폰서님이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아주 잘생기고 멋지신 저희 스폰서님이시고요. 네. 스폰서님 지금 제가 모시고 온 저희 네. 파트너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오신 분이시니까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말을 해줘야지. 진짜 답답하네. 네, 제가 처음이라
네, 처음 연결하는 거라. 참 진짜. 아무튼 예. 그뭐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래요. 아니 뭐야 이런 사람 왜 데리고 왔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 좀 관심 있는 사람 데리고 오라니까 아주 그냥. 아니요, 저 관심 없고요. 저희 언니한테 들을게요. 개념이 그냥. 네,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 되고요. 어떠세요? 이 C의 입장이 이해가 가세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진짜 많았을걸요? 너 됐고 너한테 안 들을게. 그쵸? 그럴 만한 A의 태도였죠? 사실 강의가 필요해요. 그쵸? 이거 보시면서 뭐가 좋고 나쁜지 딱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 너무 나쁜 역할 맡았잖아요. 그쵸? 사실 이런 분 아니신데 우리 서희루 사장님이 좋은 스폰서 역할 하지 마시고 B 역할 하시고요. 나쁜 사람으로 남고 우리 조은영 사장님께서 한번 좋은 스폰서의 역할에 가장 좋은 모습을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편하게 보여주시고 B를 하시지요. 아 예. 좀 계속 C를 문 열고 들어가시고. 네 저는 B는 착한 B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아 착한 B입니까? 아 예. 삑 예. 아유 스폰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주 예쁜 네. 우리 이지은 사장님, 아, 네, 우리 서희루 사장님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분이라 그래서 제가 꼭 오시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 스폰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우리 사장님은 커피 좋아하시죠? 네, 뭐 워낙 잘 챙겨 먹죠. 아, 네, 좋아하죠. 네, 네. 그런 커피가 우리 사장님에게 건강을 선물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예뻐질 수 있고 또 여기에 돈까지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아, 뭐 그런 거 있으면 좋죠. 그렇죠. 꼭 하고 싶죠. 근데 그 옆에 함께하는 분이 또 이런 멋진 사장님이라 그러면 어떠세요? 사실은 처음 뵈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오빠는 믿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아우 우리 오빠가 평상시에 너무 잘하셨나 보다. 네, 맞아요. 저희 엔젝타를 믿고 하세요가 아니라 옆에 계신 우리 오빠를 믿고 또 우리 엔젝타라는 회사는 저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시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떡하지? 원래 좀 잘해요. 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두 분이 내려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원하시는 분께 고생하신 결과로 선물을 주시면 두 분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드리시면 됩니다. 네,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기분 전환을 위해 본인이 가지지 마시고요. 어떤 사례들의 비교가 있었는지 느껴지세요? 제가 왜 고객을 맡았냐면요. 사실은 이 고객의 마음이 옆에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이랬을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모시고 온 이 고객이 정말 이 A를 보고 반하는 일이 많을까요? 그 자리까지 나오기는 B를 보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A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걸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리자면 B보다 A가 훨씬 중요합니다. 혹은 B분들이, 그러니까 소개자분들이 역할을 잘해주셨을 때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부족한 B 역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노력해 가는 중에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망가뜨려 놓은 분위기도 바꿀 수 있는 건 전문가,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스폰서의 역할을 집어보면 서희루 스폰서가 제일 못했던 거 뭐였나요?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죠. 너무 그죠? 말투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쵸? 얼마나 연기를 잘하셨는지 딱 주머니에 손 놓고 기다렸죠. 그리고 사장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과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런 스폰서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스폰서요? 언제 와? 딱 다리 꼬고 앉아서 언제 와? 나 예를 들어 뭐 최고가 로얄이니까 로얄 해볼 거야. 나 로얄인데 나한테 미팅 붙여놓고 언제 와? 먼저 와 있어야지 하는 태도로 이미 장착되어 계신 스폰서님들이 있어요. 그럼 들어올 때부터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이미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고객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돈 벌어도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난 안 해. 돈 벌어도 그런 대접 받으면서 나는 안 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더라도, 혹시나 늦었더라도, 혹시나 나의 파트너의 복장이 좀 불량하더라도, 혹시나 이 파트너가 이 고객에 대한 소통이 좀 부족했더라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왜요? 언제는 제발 개떡 같아도 미팅 하나만 붙여주는 파트너 있으면 좋겠다면서요. 아무리 개떡 같아도 되니까 오토십 하나 마음 알아서 돌아가는, 재구매 알아서 잘하는 파트너 하나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면서요. 근데 그 파트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갑이 돼버리는 거죠. 제일 안 좋은 A의 역할은 갑질하는 스폰서입니다. 그 갑질은 마음에 내포되어져 있으면 표정, 자세, 복장부터 티가 나죠. 어떻게 해요? 나 로얄이니까 운동화 정도는 신어도 괜찮아. 그리고 신규 앞에서 뭐라 그래요? 제가 운동화는 이렇게 신었지만 로얄이랍니다. 사장님들 이 회사의 로얄이 어떤 건 줄 아세요? 고객은 무슨 마음?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도 중요한 게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겸손, 배려, 감사. 그게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셔야지, 지금은 파트너와 1대1로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귀하게 너무나도 어렵게 내가 정말 1년 중에 한 명 간신히 모시고 올 수 있을지 모를 파트너를 모시고 온 상태라면 그 분위기가 개떡 같아도 어떻게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찰떡같이 원활하게 만드셔야 그걸 보고 B도 내가 조금 더 잘해야겠다 느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A의 상태면 손가락에 찔러놓고 딱 표정부터 기분부터 네가 내 아래야, 내가 로얄이야 라는 모습으로 설명도 어떻게 해요? 저 사실 이런 설명 잘 안 하는데요. 어머 어머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하고서는 그냥 하시면 돼요. 저처럼 부자 되고 싶으시면. 근데 안 하시면 그냥 그렇게 평생 사시는 거고요. 어때요? 지금 당장 10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돌아가는 길에 나의 고객이 나의 소개자한테 뭐라 그래요? 너 제품 아무리 좋아도 저런 사람하고는 하지 마. 그쵸? 그리고 이 파트너는 상처를 입고 다시는 그 스폰서에게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잘하세요. A는 준비되어 있는 리더이셔야 됩니다. 커피 베리빈 커피, 라이트 블렌드 설명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미 여기까지 온 게 나의 초대자를 보고 온 고객이고, 이 팀들의 분위기와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는 거죠. 제품 좋은 거요. 유튜브 추천해 주시고 인스타 추천해 주세요. 네이버 블로그 추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인천 오는 길에도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소통해서 꾸준히 왔던 분인데 이제 블로그에서 제 말은 또 안 듣고 블로그에서 저희 라이트 블렌드 커피를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품은 이미 너무나도 좋은 걸 알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분위기를 전부 주도해가고 이끌어가고 보여주는 건 누구라고요?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복장 점검하셔야 되고, 미팅에 임하는 자세 점검하셔야 되고요. 눈빛 점검하셔야 되고, 말투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은영 사장님께서 가장 잘해주셨던 건 나야, 나 A야, 나 이 회사의 뭐야가 아니라 모시고 온 초대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혹은 제가 이분이 제 파트너분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 좀 싸운 거예요. 오토시 돌리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안 들으셔가지고 기꺼이 아직 안 돌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파트너를 연결한 거예요. 여기서 앞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리더님들은 이렇게 하시겠죠? 당신부터 오토시 돌리고 미팅을 연결해야지.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최고 칭찬도 한 사람이 계속 한다고 합니다. 최고. 속은 어때요? 답답해 죽겠고요. 막 미쳐버리겠어요. 이분 하나 때문에. 근데 미팅 연결한대요. 최고. 용기 내셨네요. 우리 한번 미팅 가보시자고요. 그리고 미팅에서 이분에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분은 일할 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찾던 이미지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는 척도 안 해. 이 사람만 보고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쵸? 100마디 말보다 저의 하나의 행동이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결국 C를 연결한 건 B고요. B가 보여주고자 한 건 엔젝타가 아닌
A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력을 자랑하고 어떤 보상 플랜을 자랑하는지는 2차적인 문제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시스템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은 장착하셔야죠. 배려와 감사와 존중을 하는 겸손한 마인드에 자신감은 장착하셔야죠. 어떤 거요? 저 이분 반드시 성공시킬 거고요. 제가 너무 아끼는 분인데 함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사장님과 더불어 우리 내년에 여행 가요. 거기서 우리끼리 멋진 추억 만들어 보자고요. 저 자신 있습니다. 왜요? 저 이렇게 지금 잘해요. 이 잘하는 걸 사장님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저 활용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전달됐을 때 두 분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연결이 돼야 우리가 그 다음 뭐를 해요? 근데 지금 한 사람 없으세요? 커피 드시겠대요. 아니면 혹은 비전 사인 하시겠대요. 좋아요. 좋아요. 맛있게 드시고 화이팅! 추천 수당, 후원 수당. 오케이가 아니라 좋아요. 그럼 사장님 오늘부터 카드값 벌어보시죠. 하루 만에 벌어보시죠. 지금 저랑 가볼 데 없어요? 혹시 이 멘트가 제일 좋아요. 혹시 저랑 잘 어울리는 사람 없어요? 혹시 저 보고 좋아해 줄 분이나 저랑 되게 잘 맞는 사람 없을까요? 사장님 주변에? 분명히 떠올려요. 한 사람은. 근데 주변에 다이어트 할 사람 없어요? 커피 먹을 사람 없어요? 그럼 뭐라고 떠올리는 줄 아세요? 220만 원부터 떠올려요. 내가 지금 220 썼잖아요. 근데 혹시 저 어울리는 사람 없으세요? 저랑 지금 한 군데 갈 곳 없으세요? 제가 그때 사장님을 위해 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연계가 되려면 A라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너무 중요한 역할이죠. 정리해드리면 복장, 자세, 그리고 말투, 언어, 표정, 마지막은 뭐라고요? 자신감. 스폰서님들은 이것만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혹시 여기서 나는 자신감은 절대 못하겠어 있으세요? 나는 그래도 죽어도 바지에 손 찔러놓고 미팅해야겠어 있으세요? 나는 그래도 죽어도 미팅할 때 다리 꼬고 이렇게 뒷짐져가지고 뭐 이건 뭐고 이건 뭐고요 하실 분 계세요? A 역할 너무 쉬우시죠? 너무 쉬우시죠?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이거 더 점검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강의를 하는 저조차도 혹시나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이 힘들어서 떠나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폰서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왜 스폰서만 중요해요? 이래나 저래나 부모잖아요. 그쵸? 이래나 저래나 미운 꼴 좋은 꼴 다 봐도 이래나 저래나 내가 그 사람이 돌리는 한 해 오토십을 80점이라도 받고 있잖아요. 그쵸? 내가 하는 거 떼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함께 복리수입을 이뤄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발 양보하고 조금 더 발전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스폰서가. 사장님들은 모두 스폰서이십니다. A의 역할 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B 역할인데요. 사실은 A의 분들이 이런 것들만 장착되셨을 때 사인율은 한 80% 나옵니다. 80%는 나와요. 왜요? 이미 사장님들의 스폰서님들은 멋지신 분이시니까. 근데 여기에 초대하신 B 역할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런 행동들만 겸해서 하신다면 사인율이 100%를 넘어서서 사인한 사람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머물게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다 박수도 어떻게 쳐야지 돼요? 양쪽이 맞아야 되죠? 양쪽이 맞아야 치죠? 나 혼자 계속 친다고 하면 누구 뺨때기만 때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양쪽이 치려고 한다면 스폰서의 마음을 풀어주는 B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오늘부터 내 스폰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마음을 오가는 일인데 물론 이미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런 스폰서님들은 또 어떤 미팅을 가도 다 잘하실 거예요. 부자의 마인드로 성공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에 가고 계시는 리더분들도 중간 리더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브론즈일 때 IBO인 제 파트너의 후원 미팅을 했던 것처럼. 그럼 이때는 이 A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은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소개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쌍심 지키고 들어와요. 그죠?
네가 무슨 말을 하나, 네가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하나 보겠어 이러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B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 첫 번째, 소통입니다. 소통입니다.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미팅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하잖아 이래놓고 지금 12시 45분이거든요. 스폰서의 스케줄은 묻지도 않고 이따가 1시에 신규 와요잉? 알았죠잉? 잘해요잉? 그럼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스폰서일까요? 그쵸? 나의 스케줄은 안 물어봐? 그렇기 때문에 미팅의 효율과 스폰서와의 나와의 스케줄을 맞추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 첫 번째, 내가 미팅을 잡을 거에 대한 스케줄을 미리 공유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얘가 못 온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온대. 그럼 그럴 때는 부탁하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요. 아니 얘가 내일 만나자고 해놓고 내일 죽어도 안 된다네요. 오늘 만나자고 하는데 스폰서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쵸? 이런 것들 소통을 통해서 미팅의 시간을 잡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프로필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회사, 제품, 보상을 다 풀죠. 그렇지만 스폰서들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고객을 만났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은 빨간 버튼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랑 지금 1분 만에 어떻게 빨간 버튼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 빨간 버튼에 힌트를 줄 수 있는 건 오랜 시간 같이 해온 지인입니다. 나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알았을 지인이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친구는 보험 영업을 엄청 오래 했어요. 그래서 보험이라면 지금 좀 질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힌트가 될 수 있죠. 그랬더니 제가 보험에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녹이면서 이야기했을 때 더 잘 되는 경우, 이런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이 김기복 스폰서님이세요. 네. 상황, 나이, 성별,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필을 간단하게라도 안내해 줬을 때 스폰서는 어떤 게 생긴다고요?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좀 알아. 내가 이분을 좀 알아.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눠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B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모시고 들어와서 아까 여기 스폰서가 있었죠? 딱 모시고 들어와서 그래요. 스폰서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만 얘만 한다 그러면 나는 끝나. 스폰서님한테 달려있어요. 이거 속으로만 생각하실 줄 아시죠? 이거 입 밖으로 꺼내시는 분들 겁나 많아요.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사인 받고 싶으니까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너무 사인 받고 싶고 간절하니까 어떻게든 얘를 띄워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게 어떻게 된다고요? 스폰서의 자랑이 아닌 고객의 자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스폰서의 생명은 자존심인데 아니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첫 번째 부담감 맞아요. 아씨, 이 사람 못 받으면 이 사람 떠나가겠네. 내 잘못 되겠네 하는 부담감. 두 번째는요. 그렇게 잘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팅하지?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고 부자가 되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인데 나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 와가지고 내가 뭔 설명을 하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B 역할이신 분들은 A한테만 고객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한테도 나의 스폰서의 프로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티업이라고 하죠. 골프 칠 때도 티샷이 잘 맞아야 그 다음부터가 잘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티샷 위에 내 스폰서의 공을 딱 올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티업이라고 하면 오글거리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왜요? 진짜 안 좋아. 진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 척 할래니까요. 제가 꿀팁 알려드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순 없잖아요. 제가 꿀팁 알려드릴까요?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대신에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쓰시면 들켜요. 네. 골고루 쓰시면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스폰서야가 아니고요. 반대로 말하시면 돼요. 나를 진짜 아껴주는 사람이야. 내가 살면서 내 자식보다, 내 친구보다, 내 부모보다 내 성공을 이렇게 바라는 사람을 내가 처음 봤어. 그게 이따 만날 그 친구야. 그분이야. 그 사람이야. 이해되세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로 말하니까 나 별로 덜 좋아하는데 자꾸 좋아한다고 말하니까 힘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근데 이건 맞거든요. 사장님들의 직급과 사장님들의 성공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나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시면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맞아요. 그 사람이 돕고 싶은 사람이 쟤보다 나였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 힘든데. 그쵸? 누구나 사람은 자기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 모습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내 친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그럼 그게 나에게 향하기를 바래요. 그럼 뭐가 돼요?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이 되기로 하는 거면 소비자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이런 티업 멘트 하나도 너무 중요해서 나의 성공을 이끌어주고 나를 무조건 성공시켜줄 사람이고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분이야.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너한테 소개시켜줄 거야. 라는 멘트 하나라도 여러 가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공식적으로 하는 거 있죠? 스폰서가 앞에서 커피베리 빈을 설명해야 되는데 커피 체리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빈은 커피베리 빈인 걸 알아.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니 커피 체리 아니고 커피베리. 다이어트 저희 라이트 블렌드 먹고 한 2주 동안에 10kg 빠진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스폰서가.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럼 과대 광고. 그래서 B분은 연결해 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샤타 나더라고. 그쵸? 그때부터 그냥 어떤 말을 하던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침묵을요. 그 믿음이 스폰서에게 자신감을 장착시켜 주십니다. 예를 들면 스폰서님이 막 열이 막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딱 통해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흥분하는 바람에 22.2%를 20%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신규는 첫 미팅에 대략 7-8%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딱 짚고 넘어가는 순간 이 스폰서는 어떻게 된다?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뭐만 하시면 돼요? 리액션. 맞아. 그 말이 맞아. 거기다 대고 막 그렇지. 맞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짜고 갑자기 분위기 전기요 파는 느낌 되고. 이해되시죠? 맞아. 그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느껴. 진심을 다해 그냥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혹은 그런 것들 리액션이 좀 어색하신 분들 있으시죠? 메모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음에 써먹어야 할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B 역할들과 마지막 B 역할은 뭐가 있냐면요. 클로징입니다. 물론 클로징은 스폰서도 하고 파트너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미팅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이따가 제 친구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결정할게요. 이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전 많이 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밥 먹으면서 카드 준다 안 준다? 경험을 다 해보셨나 봐. 50% 이상이 안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건 뭐였을까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클로징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주도권을 줘버린 거예요? 클로징을? 고객에게 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도권을 갖고 와야 성공적인 미팅이고, 그쵸? 그러면 이럴 때 스폰서의 말이 무언가 설명이 끝나갈 쯤 싶을 때 파트너분들은, B 역할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나 한번 해볼 거야. 나 사실 시작했어. 혹은 나 이 일 1년째 하고 있어. 근데 이번에 네가 나 도와줘. 그러면 내가 널 돕게 될 거야. 사실 이거 이수진 스폰서님 멘트거든요. 이번에 네가 나한테 날 돕는다는 생각으로 제품 사 먹어. 그럼 내가 널 돕는 순간이 올 거야. 200에 공 하나 더 붙여줄게. 대신 우리 둘이 열심히 해보자. 나랑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 나랑 같이 내년 봄에 인생을 바꿀 사람이 필요해. 단 500만 원어치라도. 근데 난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 모신 거거든. 나랑 같이 하자. 지금 하자. 내가 도와줄게. 카드값 벌게 도와줄게. 라는 말들의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얘한테 받으면 20만 원 들어오고 25만 원 들어오고 생각하는 순간 읽혀요? 안 읽혀요? 읽혀요. 어떤 걸로요? 급함으로요. 급함과 진실성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멘트를 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스폰서와 B 역할의 분이 티키타카를 해가면서 진짜 이분 돈 벌게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렇게 우린 사업자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로징 타이밍을 미팅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실 것. 제가 이따 얘기할게요.
이따 얘기해봤자 안 돼요. 그 자리에서 3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실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요. 고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돈만 준비되어져 있으면, 열린 마음만 준비되어져 있으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ABC 역할을 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부터 적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진짜요? 내가 오늘은 B야. 그럼 철저히 B 역할 잘하실 수 있나요? 내가 오늘은 A야. 자신감과 겸손함을 장착하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영리한 리더들은 들은 것의 반만 믿고요. 통찰력 있는 리더들은 그 반이 무엇인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ABC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꼭 특정 직급의 이상의 리더만이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ABC 역할을 굳이 하는 이유는 미팅의 효율을 높이기도 있지만 꼭 이럴 때 팀끼리 삐그덕 소리가 많이 나요. 그쵸? 붙이고 나서 기분 상하고 연결하고 나서 기분 상하고. 그래서 뭐냐면요. 이 보이는 반에 저는 오늘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초대자를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왔는지, 내가 그 한 명의 파트너가 얼마나 간절했을 때가 있었는지를 생각하신다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요거 아세요? 킹스맨 영화입니다. 킹스맨 영화에 어떤 매너 없는 양아치들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소년을. 그래서 그 소년을 우산으로 팡팡팡팡 하고 딱 다 죽인 다음에요. 머리가 막 터져서 죽여요. 다 죽인 다음에 우산을 딱 접으면서 Manners make us man 이래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는 왜 올렸냐면 인천지사라서 올려봤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 굉장히 레그 많이 겹치시죠? 겹치시죠? 내가 리크루팅 하려고 갔더니 누군가한테 이미 사 먹고 있는 사람이 경우 많으시죠? 그리고 톡방에 누가 올라온 거 봤는데 이미 내가 몇 번 개척했던 데인데 여기서 사인 받은 적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많아요. 전 많아요. 제가 수년 전에 뿌리고 간 것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올라가면, 뿌리로 올라가면 회사로부터 하나의 스폰서로부터 내려갑니다. 그게 나의 일이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어떤 걸 지켜주셔야 되냐? 아무리 탐이 나고 아무리 내가 예전에 연락했었던 사람이어도 이미 누군가에게 오토십이 걸어져 있거나 회원가입이 6개월 정도 가려져 있으면 그건 내 거다, 남의 떡이다? 남의 떡은 어떻다? 커 보인다. 그치만 남의 떡이 내 거 되면 그 떡은 뭐다? 개떡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 자리에서 나의 오토시 돌리고 있는 사람들부터 관리 잘하시나 한번 보세요. 아니실걸요? 아니실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조금씩 사업을 하고 엔젝타가 많이 알려질수록 이 교육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토십이 되어져 있고 이미 누군가의 파트너고 이미 누군가의 소비자면 작업을 한다 안 한다? 내가 묵묵히 나의 길을 가면 내가 좋은 사람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의 떡이다 라고 보여드리면서, 독수리는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라고 해요. 이 까마귀는 독수리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쫀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새거든요. 근데 독수리는 얘를 빼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내가 갈 수 있는 고지까지 올라갑니다. 큰 날개와 큰 숨 호흡기를 달고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올라가요. 네가 나를 쪼든지 말든지. 좀 아프겠죠? 그 이유는요,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간 고지에는 까마귀가 쉴 수 있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을 낚아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일하시면서 굉장히 독수리시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너무나 많은 까마귀가 있을 거예요. 그거 떼어내느라 에너지 뺏기지 마시고요. 그냥 가야 하는 곳을 향해 올라가신다면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까마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그냥 계속해서 높게 높게 날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ABC와 매너들을 활용하셔서 사장님들이 가셔야 하는 목표치에 그 어디도 보지 말고요. 까마귀의 방해받지 마시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그냥 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지쳐 걸어갈 수 있고 아이 눈을 보며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